여기는 미국 ABC 방송국입니다. 맨하튼의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는 미국의 한 유명 배우가 미국의 생방송 토크쇼에서 한국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MC가 여러 질문을 하고 관심을 보이자 순식간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국 생방송 토크쇼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린다라고 합니다. 미국 최고의 건축회사 갠설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갠설러는 사무실 건물, 문화기관 등 혁신적인 공간을 전문적으로 창조하는 글로벌 건축 및 디자인 회사입니다. 저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규정하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다른 동료들보다 일찍 팀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저의 능력을 인정해줘서 너무 기뻤어요. 이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팀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힘든지는 꿈에서도 몰랐어요. 마치 야구나 축구 감독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소통도 잘 되어야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과도 협업이 중요한데요. 우리 팀에는 유독 남자들이 많아서 소통하기가 더 어려웠고 거칠고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리드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어려서 그런 걸까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깐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 고객층은 사무실 건물이나 기관의 건물을 디자인하는 거였지만 회사의 방침으로 고객 수요층을 늘리기 위해 저희 팀은 고급 주택가들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비버리힐스나 맨하튼의 펜트하우스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설계하기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직장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지만 다행히도 업무 성과는 좋았습니다. 우리의 디자인 실력을 알아주는 듯 고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고객들이 늘어나니까 인력이 부족했죠. 그래서 인력 증원 요청을 했더니 다른 부서에서 파견된 인원이 고작 2명뿐이었고 게다가 그중 한 사람은 한국인 남자 김성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3년도 안 된 신입이었죠. 사실 신입인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전 동양인 남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저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대학교 시절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저는 건축 디자이너라는 꿈을 위해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 결과 드디어 MIT 건축학과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미네소타라는 지역인데요. 작은 마을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 대학 생활이 설레기도 하고 꿈만 같았어요. 이렇게 기쁜 마음을 품고 입학을 했습니다. 역시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 때와는 달랐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매일매일이 새롭고 신기했으며 그 덕분에 저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동양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빠져 지내고 있었는데 마침 1학년에 카이토라는 남학생이 있어서 하루키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카이토는 정말 친절했었어요. 차가운 미국 남자애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친구들에 대한 호감도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카이토의 일본인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종종 밥도 같이 먹으면서 더더 일본인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던 어느 날 나라별 건축기술에 관한 팀 프로젝트 과제가 있어서 카이토와 또 다른 일본인 사쿠라와 함께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과제를 하는 중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카이토와 사쿠라가 일본 건축물은 세계 최고라고 하더군요. 우리 조는 자연스럽게 일본 건축 기술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건축물은 내진 설계와 공간 효율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 적합한 건축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미국 건축물이 더 우수해 보였거든요. 저는 규모와 디자인의 다양성에서는 확실히 미국 건축물이 좋은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카이토와 사쿠라는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본 건축물 자랑을 1시간 넘게 이야기하더군요. 정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물론 일본의 건축물도 멋지다고 생각은 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네 나라 거만 좋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카이토와 사쿠라의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자 하면서 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문제였어요.
그 이후로 카이토와 사쿠라는 저의 눈길을 피하기 시작했으며 말투도 차가워졌어요. 심지어 다른 친구들에게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도 들렸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처음 사귄 친구여서 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좋아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상처도 큰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동양인 친구들은 만들지도 않고 일부러 피해 다녔답니다. 동양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릴 때 이야기이고 저는 지성인이니까 일을 할 땐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나마 인원 충원된 것에 감사해 생각하고 일단 직원 평가 실적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김성철 씨 업무 평가 점수가 높더라고요. 키가 커서 호감형인데다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일도 잘해서 동료들과 관계도 좋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다시 경계했습니다. 예전에 카이토도 그랬거든요. 겉으로는 웃고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게 동양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지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력이 충원되니까 일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VIP 고객님 컴플레인이 들어왔거든요. 맨하튼의 겨울은 매우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보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보통 난방은 중앙 난방 시스템과 고급스러움을 더하기 위해 가스나 전기 벽난로를 설치했는데 고객의 만족을 위해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팀은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펜트하우스에 고단열로 3중, 4중 유리창을 설치하자는 의견과 전통적인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김성철 씨의 의견이 있었어요. 온돌 시스템의 장점은 바닥 전체를 균일하게 가열하여 지속적으로 열을 저장해서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만 입식 생활을 하는 우리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철 씨는 강하게 주장을 하더군요. 실제로 체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는 말이죠. 전속으로 또 자기네 나라 거만 좋다고 하는 건가? 거봐 일본인이랑 똑같잖아. 내가 생각한 것이 맞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김성철 씨의 설득은 달랐어요. 온돌이 현대식과 어울리도록 전통과 혁신이 결합된 방법을 브리핑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 곳에는 얄미운 생각이 들었어요. 팀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온돌에 대해 더 조사하고 분석하기로 했죠. 결국 한국의 K온돌 시스템 업체를 만나러 한국으로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다른 동료들을 보내도 될 듯 하지만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저와 김성철 씨는 출장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때는 이 출장이 저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동양 문화에 관심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과 일본에 관심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간다고 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몇 년 전에 출장으로 일본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 공항은 일본어를 잘 못하는 저에게 참 불편했던 기억이 생각났어요. 한국은 어떨까? 걱정하는 순간 긴 비행을 하고 드디어 한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한국 공항은 저의 예상과는 달랐고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로 운영되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와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심사 시스템, 또 곳곳에 배치된 스마트 로봇 안내원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었죠. 특히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 더 놀랐던 건 한국적 디자인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디자인에 인상을 받았어요. 저도 모르게 김성철 씨에게 이곳이 정말 공항이 맞나요?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아요. 라며 감탄을 했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오랜 비행시간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예약한 호텔에 바로 가서 잠을 자기로 했어요. 호텔 예약은 김성철 씨가 했고 저는 그의 안내를 받으면서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에 눈이 빛났어요. 공항에서의 느낌과 비슷하게 화려한 고층 현대식 호텔일 거라 상상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바로 숙소는 전통 한옥으로 이루어진 호텔이었어요. 정교하게 짜인 나무 기둥과 문살, 고운 곡선을 그리는 기와 지붕, 그리고 고요한 정원이 한데 어우러져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방에 들어갔어요. 발을 내딛는 순간 따뜻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감탄을 했죠.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 온돌이구나. 바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나무와 돌, 천연 소재로 이루어진 방의 구조가 주는 아늑함과 온기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전통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그 너머로 보이는 정원 풍경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힐링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느라 이런 여유를 느낄 수 없었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저는 이대로 잠을 청할 수 없었어요. 김성철 씨에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차 한 잔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온돌과 전통적인 한옥 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이런 디자인을 우리 프로젝트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말이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철 씨,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호텔을 예약해줘서 감사해요. 린다 씨가 매일 긴장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한옥에서 편안함과 휴식을 드리고 싶었어요. 성철 씨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도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밤이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K온돌 업체 대표님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K 대표님은 평생 온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전문가였고 또한 친환경 기술도 인정받은 뛰어난 업체였답니다. 분명 온돌을 설치하면 고객들도 만족도가 높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앙 난방이 아닌 구역별로 방마다 보일러를 따로 조절하게 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도 뛰어날 것으로 보아 겨울철 난방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파악이 되었지요. 또한 친환경 기술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은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었죠. 생각보다 단가가 높았습니다. K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온돌 시스템은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고급 제품입니다. 열 효율성은 물론이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기술력을 유지하려면 가격 조정은 어렵습니다. 온돌업체 대표님은 협상할 마음이 없어 보였죠. 이때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는데요. 대표님 말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온돌 설치를 넘어 한국 전통의 우수성을 뉴욕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알리는 기회입니다. 이곳에 온돌을 설치하면 펜트하우스 자체가 혁신적인 공간으로 주목받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 온돌 기술력도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에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의미 있는 프로젝트지만 기술 개발과 제작 원가를 감안하면 저희로서는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대표님, 이 펜트하우스는 단순히 개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뉴욕의 재벌가 VIP 고객과 유명 인사를 초대하는 행사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개발한 친환경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다면 그 기술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분명 언론 보도를 할 가능성이 크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K 대표님은 깊은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저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군요. 그렇게 한다면 설치 비용의 일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극적인 협상에 성공을 했었어요. 협상이 끝난 후 우리는 K온돌 업체와 빠르게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맨하튼 펜트하우스라는 독특한 공간에 전통 온돌을 설치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한국에서 공수된 고품질 자재와 최첨단 친환경 온돌 기술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가 최적화되었고 공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끝내기 위해 24시간 교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성철 씨는 현장을 자주 방문하며 작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펜트하우스의 현대적 인테리어와 온돌 시스템이 완벽히 어우러지도록 세심히 관리했습니다. 신기하기도 공사가 시작되면 여러 업체의 일정과 요구를 조절하느라 정말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았는데 성철 씨와 함께하니 모든 일이 수월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와 함께여서 그런 건지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건 나의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드디어 뉴욕 맨하튼의 에스펜트하우스는 한국 전통 온돌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종 점검이 있는 날이 되었어요. 팀원들이 모두 모여 온돌 시스템 작동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방 전체로 따뜻한 기운이 은은하게 퍼졌고 우리는 성공을 확신하게 되었죠. 다음날 클라이언트의 미팅날이 되었습니다. 성철 씨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앙난방 시스템은 대개 벽면에 설치된 라디에이터나 천장형 환기구를 통해 열기를 전달하는데요. 이것은 빠르게 온도를 올릴 수 있지만 열이 한쪽으로 집중되거나 공기순환에 의존해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면 한국의 전통 온돌 방식은 바닥 아래에 설치된 난방 구조물을 통해 열이 바닥 전체로 고르게 전달됩니다. 이 방식은 열효율이 뛰어나고 공기순환 대신 복사열을 이용해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이었습니다. 한국 온돌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 팀은 K온돌 업체와 약속했듯이 온돌에 관하여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의논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무실에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는 고객 문의가 계속 쌓여갔고요. 아직 홍보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저희가 설계한 펜트하우스 소유자는 유명 헐리우드 배우 H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설계하고 피땀 흘려 만들어낸 작품이 방송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H 배우는 최근에 집에 설치한 한국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만성 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는데요. 시청자에게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후 삶의 큰 변화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비염으로 힘들었어요. 겨울마다 그 증상은 더 심해졌죠. 왜냐하면 난방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와 건조한 환경이 더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집에 한국 전통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에서 열이 올라오는 방식이어서 집안 공기가 건조하지 않았어요. 제 비염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기 건조함이었거든요. 온돌 덕분에 집안의 공기가 매우 편안하고 촉촉하게 유지되어서 비염 증상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H 배우의 말은 이렇게 생방송으로 전파된 거였죠. 이어서 그녀는 말했어요. 온돌 시스템은 단순히 난방 방식을 넘어서 집안의 공기질을 관리하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특히 비염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 비염이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감할 수 있죠. 겨울철에 특히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한국의 전통 온돌 시스템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방송 후 큰 화제가 되었고 그 여파로 지금 우리의 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성철 씨와 함께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한동안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고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라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온돌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었어요. 하지만 그 만족감은 동시에 다른 감정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성철 씨와 함께한 그 시간을 특별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우리 팀의 축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모두가 기쁨을 나누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저는 그에게 더욱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도 모르게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내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그가 내 앞에 서자 우리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을 꺼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요, 성철 씨.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그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주하니까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네요. 그 순간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나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죠. 그럴 때 그의 목소리가 다시 내게 들려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둘이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해낸 것처럼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내 가슴은 다시 한번 뛰었어요. 나는 그 순간 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가슴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린다 씨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